여러분의 투자 활력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오락관 1부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좀 산만하거나 혹은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을 곁에 두면 괜히 좀 왠지 모를 피로감이 쉽게 느껴지고, 반대로 너무 조용하거나 좀 소극적인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좀 괜히 무섭기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속내를 알 수 없으니까요. 근데 오늘 시장이 좀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잔잔하게 움직인 듯 했지만 그 안에서도 좀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던 하루였는데요.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문을 열었지만 낙폭을 키우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4% 하락세로 2,400선까지 내려갔고, 또 코스닥은 780선 초반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원달러 환율의 강세가 오늘도 이어지면서 양시장 모두 외국인의 자금 이탈을 부추겼다는 점 수급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참 쉽지 않습니다. 어제 오늘 다른 시장 표정 때문에 또 내일장은 어떻게 펼쳐질지 불안감을 가득 안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또 시장에서 안심할 포인트만 쏙쏙 짚어주실 수익 응원 파이터 두 분의 전문가님 오늘 모셨습니다. 이 두 분과 함께 하시면 시장의 상승 재료부터 또 이슈에 따른 수급 흐름, 종목별 재무 분석과 기술적 분석까지 투자 생활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방송뿐만 아니라 노란톡방 안에서 또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 정보 얻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생활은 또 즐겁게 해 나가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라고 검색하고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검색하고 저희 채널 들어오시면 또 어디서나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 채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저희 전문가님 두 분의 실력을 그간의 수익률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단기와 초단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단기 공략주는 한 달 이내로 수익을 내주신 종목들인데요. 랩지노미스와 신화인터텍 다 이렇게 30% 넘는 종목들 확인되고 있고요. 초단기 공략주는 일주일 이내입니다. 자, 이 중에서도 특히나 지난 9월 6일 방송이었죠. 이슈로 짚어드렸던 포르쉐 관련주 코리아 FT가 단 2거래일 만에 11% 넘는 탄력 지금 자랑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길 수익, 또 당일 수익으로 또 이렇게 두 자릿수 넘는 수익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중에 저희가 필살기 종목을 2개 소개해 드릴 건데 노란톡방 안에서 정확한 종목명과 또 매수, 매도 타점 전략까지 챙겨 가신다면 지금 보이는 이 수익률보다 더 탄력 있는 수익들을 여러분 계좌에 담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된 QR코드 방송 내내 하단에 띄워드릴 거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됩니다. 그리고 저희 수우파 전문가님 두 분의 노란톡방은 저희 주식 오락관 일부 방송 50분 동안에만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꼭 체크하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1부와 2부의 관전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1부에서는요. 이 험난한 시장에서도 가져갈 수 있는 든든한 투자 아이디어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매출 다각화부터 또 실적 성장까지 증명한 엔터주죠. 조정 구간 거치고 반등 기회는 또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한번 모멘텀 제대로 챙겨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중동에서 또 한 번의 모래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네옴시티 이슈와 함께 또 식을 줄 모르는 건설 섹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제대로 공략할 수 있을지 전략적인 부분 세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질 2부에서는요. 단 2달 만에 무려 360% 상승한 종목의 공략 비법 방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종목을 불차트는 또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불차트가 뭔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즐겁게 주식 오락관 1부분을 활짝 열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활력소 주식오락관 1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오늘 수익 우먼 파이터 이지은 진유정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오늘도 두 분 전문가님과 든든하게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나눠주실게요. 먼저 지은 전문가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장의 이슈를 분석하고 기술적으로 또 한 번 분석을 해서 종목을 콕 집어내고 있는 이지은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50분 동안 좋은 종목과 섹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많은 준비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잘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정 전문가님도 인사 나눠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유정 전문가입니다. 지은 전문가님께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주신다면 저는 기본적인 것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요. 재료의 강도라든지 재무제표까지 분석을 해서 종목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매매를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하단에 보이는 노란 톡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이 두 분과 함께 하면 기본부터 기술까지 두 마리 토끼 모두 다 잡아가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지금부터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라고 검색하고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 전반적인 흐름부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늘 뭐 상승, 하락하고 또 잔잔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사실 오늘 하루 안에도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이 계속됐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내일이 오는 게 너무 불안한 요즘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님들 어떻게 시장 보셨을지 궁금한데 먼저 지은 전문가님부터 해석 좀 해주실까요? 네, 매일 좀 울고 웃는 시장이 계속 반복이 맞아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변수가 없어서 시장의 등락도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계속 하루는 좋았다, 하루는 나빴다 그런 모습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출발이 좋았지만 끝에는 좀 아쉬운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 결과는 좀 중립 정도였던 것 같아요. 대신에 이 결과가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충격을 돌릴 정도가 아니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FOMC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때까지는 시장의 방향성이 명확하게 잡힐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오늘 좀 더 강하게 드는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도 여러 가지 지표도 발표가 있습니다. 제조업이라든지 소매 판매, 기대 인플레에 대한 발표가 있는데 이러한 발표들이 이제 FOMC 결과에 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좀 이 결과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대기 재미가 없고 시장이 좀 우울하죠, 사실. 그렇지만 기회가 없는 시장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지금 이러한 가운데서도 중소형주들은 또 꾸준하게 순환매가 나오면서 수익을 안겨주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톡방에서도 그런 종목 등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좋은 종목들,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입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또 경제 지표가 하나씩 발표되면서 이제 그 부분들이 시장을 계속 쥐고 흔들고 있는데 그런 만큼 또 앞두고 있는 FOMC 발표가 또 다른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기회가 없는 시장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종목별 장세 속에서도 또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충분히 챙겨갈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해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또 이제 유정 전문가님은 시장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하네요. 조금 많이 답답하죠. 네.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하는데 사실 저는 올라도 그렇게 기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지금 코스피가 3,300에서 2,300까지 내려온 수준인데 이게 뭐 조금 올랐다고 뭐 누가 기뻐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뭐 시장에서는 뭐 딱히 악재는 없습니다. 딱히 어떤 새로운 악재는 없고요. 그냥 악재의 재탕이다. 재탕, 3탕, 4탕 이렇게 뭐 사골 끓이듯이 이 악재를 계속해서 그냥 울고 먹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지금 이 악재가 아직 해소가 안 된 게 아닌가라는 불안 심리를 조금 더 고조시키고 있고요. 아까 지은 전문가님 말씀하셨지만 이 FOMC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시장 방향성이 조금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오늘 이슈를 살펴보면 환율 이슈가 있죠. 환율이 지금 얼마죠? 1,397원까지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거의 1,400원까지 3원 남았습니다.
네. 네, 4만 남았는데 아. 거의 1,400원을 이제 바라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근데 뭐 오늘 이제 추경환 총리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적절한 시기에 대응을 해주겠다라고는 했지만 어떤 액션은 없었어요. 액션은 없었고 구두 개입만 했는데 그래서 이 1,400원 이전에서 조금 브레이크를 걸긴 했는데요. 이 상승 추세를 완전하게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 강달러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구두 개입이 나오면서 조금은 진정이 되긴 했는데 이제 뭐 1,400은 뭐 좀 뭔가 기정사실 되는 그런 맞아요. 느낌이고 이제 뭐 1,600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이게 좀 수출주 중심으로 포트를 아예 바꿔버려야 되는 건지 이런 전략적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건 너무 위험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 왜냐하면 그랬다가 내 포트를 확 바꿨는데 갑자기 달러가 잡히면서 시장의 방향성이 잡혔을 때 대응을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위험한 건 사실 하지 마시고요. 위험한 건 조금 지양을 하시고 조금 안전하게 조금 종목을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좀 안전벨트를 매고 좀 안전한 전략을 챙겨가는 게 더더욱이나 지금 시장에서는 그 전략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안전한 전략 챙겨가시면서도 또 든든하고 탄력적인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단기와 초단기로 공략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코리아 FT가 또 2거래일 만에 11% 넘는 탄력 챙겨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지금 리뷰를 바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유정 전문가님, 이게 9월 6일에 전문가님이 또 이 맞아요. 이슈 좀 눈여겨봐야 된다. 오늘 장에서 많은 이슈 있었지만 바로 이 이슈다. 이렇게 하고 또 가져오셨던 거잖아요. 맞아요. 이 이슈 관련해서도 코리아 FT를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던 바 있는데 자, 오늘 이 종목 한번 리뷰해 주실까요? 네,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그날 상한가를 가서 또 우리 같이 리뷰를 했잖아요. 모두의 드림카죠. 포르쉐 관련주인데 이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지은 전문가님의 차트 관점도 있었지만 저의 재무 관점이나 재료의 어떤 관점이 딱 들어맞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장중에 소통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지은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떠세요? 언니도 저한테 서로 이렇게 약간 찌찌뽕했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런 종목이고 저희가 9월 13일에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9월 오늘이죠. 오늘 9월 15일이죠? 오늘 4,130원에서 전량 매도하면서 10% 이상의 수익을 오. 챙겼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정확히 잡아드리고요. 재무를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재무 살펴보시면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매출액을 꾸준히 내고 있고 부채도 괜찮고 유보율도 괜찮다. 그리고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니까 조금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또 타점이 잘 들어맞아서 이렇게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또 재무적인 관점에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주셨으니까 자, 그러면 지은 전문가님의 차트 중심의 분석도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차트적으로는 어떻게 보실까요? 차트적으로 너무 매력적이었죠. 어. 네, 너무 매력적이었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거래량도 많이 들어오기도 오. 했지만 정말 포르쉐 IPO라는 그 큰 재료를 등에 업고 상한가에 가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때부터 저희가 째려보고 있었는데 그때 처음에 제가 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했다라는 거는 엄청 강하기 때문에 힘이 세기 때문에 돌파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종목들 좀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한가 가면서 네, 돌파를 했죠. 그리고 시장이 계속해서 흔들림에도 저점을 잘 지켜주는 걸 보면서 얘 한번 잡아야겠다. 좀 눌리면 잡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힘이 강한 만큼 눌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가격도 나쁘진 않다. 여기서 잡아도 무조건 10%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딱 매수를 진행을 한 다음에 어제 시장이 약간 밀렸죠. 네, 밀렸는데도 또 말아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말아 올려주는 걸 보면서 이 종목 가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틀 만에 오늘 딱 급등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마감이 돼서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사실 이런 단기성 종목들은 지금 보시면 좀 자리가 위험한 거 아니야? 생각되실 수 있겠지만 가는 종목이 더 가고 추세를 만든 종목이 더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확실하게 집어내고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들 받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와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이슈로 움직인 종목들 또 더 갈 수 있을까 싶지만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고도 의견을 주셨으니까 이와 관련된 부분들, 전략적인 부분들은 노란톡방 안에서 그 시장의 흐름에 맞게 수급적인 부분 다 체크해 주실 거니까 매수매도 타점 전략만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오늘장에서 또 이제 이슈 짚어보고 또 관련 특징주까지 세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은 전문가님, 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셨을까요? 이거 많은 분들이 좀 이미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유럽에서 강제 노동 금지법을 추진을 또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미국도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유럽 쪽에서도 진행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강제 노동을 염두에 둔 그런 모습이라고 보이는데 그와 관련돼서 지금 태양광 관련주들이 좀 강한 탄력이 나왔습니다. 왜 태양광 종목들이 움직였을까 궁금하실 텐데 이 신장 지역은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을 또 굉장히 많이 주로 생산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막혀버리면 우리나라 관련주들이 수혜를 볼 수 있겠다. 반사 이익의 효과가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수급들이 쫙 몰리면서 종목들이 좀 탄력이 나왔는데 특히 그중에 많은 종목들이 있었지만 OCI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동안 침체기를 많이 겪었어요.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 잘 가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OCI 종목이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OCI는 거의 바닥권 저점 부근에서 계속 좀 안 좋은 흐름을 나타내다가 최근에도 계속 빠졌죠. 계속 빠졌는데 이 종목이 바로 폴리실리콘을 만들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 지역이 막혀버리면 가장 또 크게 수혜를 볼 그런 회사라고 보이고 지금 기업이 단 3곳밖에 되지 않아요.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바닥권에서 오늘 거래량은 어마하게 들어오면서 굉장히 강하게 거의 진짜 121선, 21선 한 번에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아마 주봉상으로도 딱 121선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계속 지지를 받으면서 이 121선이 얘한테는 굉장히 좀 중요한 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121선을 딱 지지받고 올라오는 추세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태양광 종목들은 계속해서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지은 전문가님 이슈로는 또 유럽연합이 미국에 이어서 강제노동 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 태양광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이 중국 신장 지역이 또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또 주 생산 지역이다 보니까 관련주가 반사이익으로 움직인 건데 그 안에서도 또 OCI가 차트상 흐름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또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 OCI 관련해서도 계속 전략적인 흐름 챙겨 가셔야 될 텐데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이 이슈와 함께 전략 챙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매수매도 타점 쉽게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되고요.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정 전문가님의 이슈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두산 로보틱스와 관련된 이 두산 그룹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갑자기 두산이 뜨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뭐야? 갑자기 두산이 왜 움직여? 그래서 봤더니 두산의 어떤 자회사죠. 두산 로보틱스가 미국 고객사 확보에 속도전을 낸다고 하면서 이슈를 만들어서 두산이 지금 15% 그리고 두산 우선주죠. 24%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종가는 한 11% 정도 마감했거든요. 두산 우선주들까지 이렇게 급등하는 모양새를 조금 보였습니다. 일단 이 두산 로보틱스는 비상장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 그룹주가 조금 움직인 건데요. 최근에 이 두산 로보틱스가 미국에 위치한 IAS라는 기업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 전역으로 사업을 조금 확장시켜 나간다라고 하는데요. 두산 로보틱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협동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하고요. 2018년부터는 국내 협동 로봇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난해는 연간 판매량이 1,000대를 돌파했다고 해요. 따라서 이런 이슈로 이 두산 로보틱스 이슈 받으면서 두산과 두산 그룹주가 다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트를 잠깐 살펴볼게요. 차트 보시면요.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게 최고가가 13만 원, 지난 상반기에 13만 원까지 했던 종목인데 6월, 7월 계속 시장이 어려워서 밀리면서 지금 6만 원, 반토막 이상이 났었죠. 주주분들 굉장히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렇게 급등으로 내 주식 뭐야 이게 움직이는 거 아니야 라는 희망이 조금 보이지 않았나 싶고요. 일단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여기 매물대가 조금 두텁게 있긴 하지만 관련된 이 비상장사긴 하지만 이런 계열사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면 두산까지 같이 흐름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계속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재무제표 간단히 또 보면요. 매출액이 괜찮아요. 괜찮게 나오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은 2020년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온 부분이에요. 빨갛죠, 이 부분이. 근데 이 부분은 이 두산이 지주사예요. 지주사다 보니까 그 계열사들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 요 당시에 뭐 코로나 이슈도 있었고요. 두산중공업이 조금 실적이 악화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구조조정 비용이 조금 많이 나갔는데 그래서 타격을 입으면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보였지만 바로 회복을 해주면서 재무가 상당히 건전해졌어요. 건전해졌고 그래서 이 두산 관련주들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지금 이슈가 있는 종목들 매매를 저희와 같이 하고 싶으시다면 밑에 보이시죠?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유정 전문가님은 두산의 자회사, 또 두산 로보틱스가 미국의 고객사를 확보하는 데 속도전을 내고 있다라는 이슈 관련해서 또 두산을 눈여겨봤다. 두산의 그 차트 움직임을 또 관련해서 봐주셨고 재무제표 분석도 아주 톡톡히 꼼꼼하게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시장의 이슈와 흐름에 맞게 챙겨갈 수 있는 종목별 전략을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재무제표부터 또 차트상 흐름까지 꼼꼼하게 다 갖춰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또 장중에 실시간으로도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 이 모든 든든한 전략들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필살기 섹터와 종목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두 분이 또 엄선해 오신 섹터와 종목을 쉽게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더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즐거운 투자 생활 주식 오락관 1부
지금부터 또 필살기 섹터와 종목까지 담아갈 순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또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매도 타점 전략 세워가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게 정확한 수익 시그널을 받아 가신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수익률을 여러분 계좌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기와 초단기로도 보실 수가 있는데 단기라고 해서 한 달 안에 또 무조건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들을 지금 나열해 드렸고요. 랩지노믹스, 신화인터텍 30% 훨씬 넘는 수익 보고 있습니다. 또 이길 수익과 당일 수익으로도 이렇게 10% 훨씬 넘는 두 자릿수 수익 보이고 있고요. 아까 리뷰도 해드렸었죠. 코리아 FT는 2거래일 만에 11% 넘는 탄력까지 챙겨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런 탄력들 당연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들로 지금 필살기 종목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더 집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은 전문가님 오늘 준비하신 필살기 섹터부터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필살기 섹터는 바로 네옴시티입니다. 네, 이게 왜 제가 물론 네옴시티가 굉장히 큰 이슈이기도 하지만 지금 고유가, 고환율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해외로 눈을 굉장히 많이 건설업계가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19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지금 값싼 노동력을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가 1차 중동붐이 일어났었는데 이번에 네옴시티라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서 지금 2차 중동붐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고유가의 지금 사우디 그리고 쿠웨이트 산유국들이 오일머니를 쫙 풀어요. 그 푸른 오일머니들이 바로 이런 건설 쪽, 수주 쪽으로 좀 많이 흘러 들어갈 것 같은데요. 원자재 값 상승으로 지금 우리나라 국내 주택 부동산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을 방법으로 해외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는 건데 지금 정부에서도 원팀 코리아로 해외 수주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액이 전년 동기에서 동기 대비 무려 27%가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요. 업계에서는 3년 연속 300억 달러 돌파가 무난하게 가능할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해외 건설업계 선방에는 사실 고환율 굉장히 싫죠. 너무 싫은데 고환율이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환율이 오르면 입찰 단가가 낮춰지는 효과가 생겨서 건설업계 쪽에서는 해외 건설 입찰에 대한 경쟁력을 굉장히 높이게 되기 때문에 고유가, 고환율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근데 이게 앞으로도 약간 지속될 것이라 보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계속 좀 수혜가 가능할 거라고 보이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고유가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유가가 강세가 되다 보면 그만큼 오일머니가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이게 곧 수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앞으로는 좀 지속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실제로 지금 13일 기준으로 했을 때 중동 지역 해외 건설 수주액은 무려 동기 대비해서 10배 이상이나 급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 또 그냥 이 정도 뭐 고환율, 고유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네옴시티라는 게 딱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건설업계 쪽을 좀 더 우리가 기대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네옴시티는 지금 중동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면적이 무려 서울의 44배가 넘고요. 약 1,380조가 투입이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삼성그룹과 현대그룹이 여기 지금 참여를 하기 위해서 입찰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이 두 그룹이 입찰 경쟁에 뛰어들고 만약에 낙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도 분명히 같이 수혜가 가능할 거라서 이쪽 해외 쪽에 눈을 돌리고 있는 이 건설업계에 우리도 좀 눈을 돌려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네옴시티 말고도 카타르 쪽이라든지 쿠웨이트 쪽에서도 대규모 수주전이 또 시작이 될 거라서 우리 건설업계 네옴시티 관련주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엮여있는 종목들이 좀 많은데 한번 쭉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차트를 보면서 봐주실 거죠? 네, 네, 같이 좋습니다.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미글로벌 네옴시티 관련주로 가장 유명한데 지금 네옴시티 건설의 일환이죠. 네, 네옴 더 라인의 프로젝트 특별 총괄 프로그램 관리 용역을 수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 또 부각을 받았는데
지금도 굉장히 고가권에서 추세가 깨지지 않고 잘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대장이 이렇게 잘 지켜주고 있다? 네옴시티주 앞으로도 좀 괜찮다라고 보이고, 일단은 지금은 살짝 약간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에 있기는 해요. 그래서 더 매력적인 종목이 필살기 종목에 있으니까 다음 종목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또 유신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유신 같은 경우에는 토목 전문 엔지니어링사인데 최근에 좀 눌림이 있었어요. 눌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료가 좋다 보니 시장에서 주목을 받다 보니 지금 11선을 딱 지켜주고 있고 이 전일 저점을 깨지 않고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가격대만 많이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2차 상승 탄력이 또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충분하다고 보이고요. 히림이라는 종목도 굉장히 시장에서 네옴시티 관련주로 유명하죠. 건축 설계, 건설 사업 관리, 감리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카타르에서 수주를 또 진행한 적이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살짝 저는 좀 답답해요. 왜냐하면 시원시원하게 간다라기보다는 가다 막히고 윗꼬리 전문이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살짝 좀 답답한데 아마 이 고점 부분을 한번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시원하게 파동이 나와줄 거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이왕이면 오늘 준비한 필살기 종목처럼 좀 끼 있는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종목이고요. 또 다스코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다스코도 살짝 박스권을 탈피를 못하는 이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도로 안전 시설물 전문 업체예요. 그래서 사우디에서 공사도 한 적이 있는 그런 업체인데 일단 이 종목도 항상 박스권에 조금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살짝 답답한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네옴시티 관련주로 또 엮여 있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도 항상 재료가 엮여 있는 종목이라서 좀 보시다가 여러분들이 좀 보다가 이 종목 그럼 좀 괜찮나 생각을 하시려면 한 이 정도 가격대를 돌파되면 제 생각에는 새로운 또 주가의 가격권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좀 이런 종목들이 있고 일단 필살기 종목 그럼 공개할까요? 네, 그러면 필살기 종목 다음으로 공개를 해볼 텐데 일단 오늘 필살기 섹터로 꼽아와 주신 건 건설 섹터. 그 안에서도 네옴시티 테마를 꼭 봐야 된다. 이 상승 재료로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환율 또 고물가라는 키워드가 계속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 악재가 되고 있는 키워드가 오히려 이 건설 섹터 안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나 중동 지역 수주권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으면서 제2의 중동붐이 일고 있다라는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뭐 한미글로벌, 대장주, 그리고 유신, 히림, 다스코까지 차트로 또 철저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심권에 둬야 하는 섹터 중에 그럼 필살기 종목은 뭘지 한번 이제 소개해 주실까요? 네, 필살기 종목 사실 한미글로벌도 좋고 또 제가 말씀드린 뭐 다른 종목들도 좋지만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끼가 있는 종목인데 지금 끼를 한번 분출을 한 다음에 약간 응집돼서 다음 끼 분출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최초 종합 엔지니어링 업체이고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일단은 도로, 철도, 상하수도, 플랜트 정말 많은 그런 다양한 SOC 분야의 토목 설계 그리고 감리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업체인데요. 국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려 점유율 27%를 달리고 있고요. 2위 업체와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동안 수행한 국내외 건설 프로젝트만 무려 14,600건이 넘는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수행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쪽 건설 쪽에서는 굉장히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수 인력도 다수 보유를 하고 있고 현재 세계에서 200여 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갖추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거기다 여러분들 GTS 사업 아시죠? 네, GTS 사업 지금 참여도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업 규모가 무려 3조 8천억 원대라고 하는데 12월 달까지 시공업체가 선정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대우건설과 단독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솔솔 나오고
있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네옴시티에서도 설계와 감리가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많은 해외 수주를 또 경험을 했었고 지금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컨소시엄에 뛰어들었는데 아마 관련해서 이 기업도 좀 좋은 수혜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우디와 윤 대통령도 10월 말이나 11월 달에 또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때까지 정상회담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이 되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도 엮여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계속해서 전쟁이 장기화되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을 하기 위해서 IMF도 금융 지원하겠다. 이렇게 강화하겠다. 지금 거의 눈앞에 온 그런 상황인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도 엮여서 굉장히 세게 또 탄력을 받았던 이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네옴시티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발주가 쏟아지고 그리고 또 입찰 기회 동안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연결 회사를 통해서 또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를 건설을 해서 전력을 생산하고 공급을 하는 발전 사업 또한 영위를 하고 있고 지금 시대와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사업을 굉장히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필살기 종목 여러분 받아가시면 절대 후회 안 하실 것 같고요. 일단 차트도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일봉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끼가 많고 끼를 한 차례 분출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보시면 정말 많은 끼를 발산을 했고 굉장히 좀 좋은 탄력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동안 좀 많이 안 좋았죠. 종목이 좀 긴 시간 동안 살짝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다시 한번 나 살아있다라는 모습을 최근에 좀 보여줬습니다. 한번 이렇게 딱 테스트를 한 걸로 보이고 이제 딱 진짜 본격적인 파동은 이제 네옴시티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고 재건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탄력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주봉상으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주봉으로 보면 제가 여기서 지금 주목을 했던 건 역대급 거래량이었습니다. 그동안 터지지 않는 거래량이 주봉상으로 터져줬고 지금까지 제가 급등했던 종목들 쫙 굉장히 추세 타고 가는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 주봉상 역사적인 거래량이 들어왔던 이력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근데 이 종목이 최근에 그런 모습이 포착되었기 때문에 이 종목 다시 한번 역사의 흐름을 쓰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역사적인 가격 급등 같이 맛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오셔서 가격 전략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네옴시티 관련주 오늘 필살기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 이 건설 섹터 안에서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또 중동 지역 수주 모멘텀, 국내 정책 모멘텀까지 정말 재료가 무궁무진하다라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봉상으로도 역대급 거래량이 포착됐다라는 점도 봐주셨으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을 또다시 포착할 수 있는 부분,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그런 매수매도 타이밍 아주 탁월하게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또 그 타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수익의 갭이 천차만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노란톡방 안에서 든든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정 전문가님의 필살기 섹터 먼저 또 다음으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엔터를 가져왔어요. 엔터테인먼트를 가져왔는데 사실 누구나 아이돌 좋아하고 연예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엔터 관련주들 최근에 흐름이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오늘 또 준비를 해왔어요. 제가 첫 번째로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적어놨는데요. 사실 코로나 이후에 조금 판도가 바뀐 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엔터 역시 마찬가지죠. 공연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비대면 기조가 많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밖에서 활동하기보다도 집 내부에서 그리고 안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온라인 활동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이 지역과 문화에 대한 경계감 자체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특히 이 플랫폼이라는 공간 자체가 K-팝을 글로벌 시장 자체로 성장을 시킬 수 있는 발판 중에 하나였죠. 유튜브라든지 틱톡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글로벌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이 아이돌들의 활동이 많이 공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로 오프라인 공연이 어려워져도 이런 플랫폼으로 새로운 형태로 공연을 많이 개시를 했습니다. 또 온라인 콘서트도 했고요. 또 요즘에는 팬과 1대1로 영상통화를 한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영상통화를 하기도 하고 이런 메신저를 주고받을 수가 있대요. 즉각적으로 서로 뭐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이런 메신저 사업까지 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엔터는 대표적인 휴먼 비즈니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파는 거죠. 이 사람 어떤 스타성을 팔아서 어떤 탄탄한 팬덤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무한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소비층이 있는데요. 이런 팬덤의 구매력은 이 엔터의 어떤 실적의 핵심 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이 팬덤 규모를 확인하는 지표는 당연히 어떤 음반 판매량인데요. 이 음반 판매량이 해외 수출 물량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매년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 글로벌 팬덤으로까지 이렇게 꾸준히 확장이 되고 있어요. K-팝이 단순히 한국 어떤 코리아 팝이 아니라 글로벌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소수가 아니라 전 세계 대중들한테 인지도가 충분히 형성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 K-팝 글로벌 팬덤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뭐 아시아도 그렇고요. 지금은 뭐 북미, 남미, 그리고 동남아, 유럽까지 다양하게 이 지역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고요. 또 지역 이 음반 수출액을 살펴봐도요. 지금 북미와 유럽권에서 수출 비중이 상당히 증가한다고 해요. 예전에는 아시아, 뭐 일본, 중국, 대만 이쪽에 조금 초점이 맞춰졌다면 지금은 조금 넓은 서양권에까지 이 매력도가 확실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엔터사들 전반적인 수익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는 이 엔터사의 본격적인 확장 사이클이 예상이 됩니다. 기존 전통 수익 창출원이었죠. 앨범이라든지 콘서트가 다시 증가를 한다고 하고요. 이 오프라인 리스크를 해칭하기 위해서 플랫폼 공간에서 다양한 수익원을 창출한다고 하는데 이 오프라인 리스크라고 하면은 어떤 거리두기라든지 공연 중단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거를 조금 해칭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뭐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뭐 틱톡이라든지 이런 엔터의 사이트에서 또 콘서트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말이 많은데 이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비자들과는 달리 가격 정가가 용이한 팬덤 비즈니스를 또 구축한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뭐 밥은 안 먹어도 사람들이 이 팬덤들은 앨범을 사고 또 팬사를 가기 위해서 또 앨범을 사고 뭐 포토카드를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소비자들과는 조금 달라요. 또 그렇고 본격적인 외형 성장과 마진 확보 동시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터는 계속해서 주목해서 봐야 하고요. 대표적으로 또 JYP가 있습니다. JYP 이 종목은 사실 다른 엔터와는 다르게 계속 빠지지 않고 상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기업인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박진영, JYP. 박진영을 필두로 해서 뭐 2PM 그리고 뭐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있지 다양한 그런 아이돌을 가진 기업이에요. 이 JYP는 박진영을 필두로 한 기업이고 소속 아티스트들의 활동과 음반 그리고 음원을 제작하고 있고요. 판매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MD라든지 굿즈 이런 거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 트와이스죠. 이 캐시카우 상당한 이 JYP의 든든한 어떤 현금력 트와이스가 전원 재계약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 4개 그룹 어떤 신인 4개 그룹이 다시 데뷔를 한다고 합니다. 또 있지, 스트레이키즈 등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죠?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스트레이키즈 잘 모르는 어떤 남돌인데요. 있지라든지 스트레이키즈가 이제 월드 투어를 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6월에 JYP 샵을 오픈을 했는데요. 이 JYP 샵에서는 이 소속 아티스트들의 MD 굿즈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매출 증가가 마진율 강화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글로벌 팬덤 성장에 기반한 저는 라인업 구보 성장과 또 꾸준한 컴백을 고려해서 실적이 상당히 탄탄하고요. 스트레이키즈는 이 보이그룹 중에 가장 컴백이 빨라서 단기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데 JYP 뭐 차트 나쁘지 않고요. 재무까지도 상당히 튼튼합니다. 부채 비율이 계속 이 20%대에서 놀고 있고 유보율도 상당히 좋아서 상당히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진 엔터사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필살기 종목이 있습니다.
필살기 종목 노란 톡방에서 공개를 할 수도 있는데 네. 그 전에 먼저 우리 아나운서님이 한번 네,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습니다. 좋겠습니다. 일단 스트레이키즈 팬분들이 혹시 보고 계실 수 있는데 오해 없으시길. 왜냐하면 JYP 엔터는 확실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냥 스트레이키즈라는 이름만 잘 모르실 뿐. 맞아요. 네, 오늘도 필살기 섹터로는 엔터테인먼트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BM을 구축하면서 또 K-팝이 글로벌 팬덤 아주 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또 해외 매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적 향상과 연동될 그 주가 상승까지도 계속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또 섹터 말씀해 주셨고 관련해서 JYP 엔터 또 재무제표도 확실하게 봐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 관련해서 이 엔터테인먼트 관련한 전략 함께 또 든든하게 채워가시려면 노란톡방에서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검색하고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안에서 종목도 챙겨보도록 할게요. 제가 스트레이키즈는 잘 몰라도 이 걸그룹은 압니다. 이 걸그룹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 걸그룹과 관련된 종목이에요. 이 종목을 조금 소개를 하자면 글로벌 아티스트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정규 앨범을 발표한 이 걸그룹의 기록이 상당합니다.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걸그룹인데요. 이 걸그룹과 보이그룹 이런 독보적인 활동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고요. 타사들과는 조금 달리 이 4세대 신인 걸그룹을 아직 공개는 하진 않았어요. 궁금증을 조금 유발하고는 있는데 최근에 지금 이 걸그룹이 너무 흥행이 좋다 보니까 아직 데뷔하지 않은 이 걸그룹도 잘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가질 수가 있고요. 2022년 그리고 2023년까지 이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기업이고 차트가 지금 오늘 조금 위험했죠. 오늘 조금 위험했는데 위험할 때 잡으셔야 합니다. 왜냐? 걸그룹이 있기 때문이죠. 재무제표 잠깐 볼게요. 재무제표 매출액도 괜찮고요.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채 비율, 유보율까지 괜찮은 기업인데 지금 주가 차트가 조금 아쉽긴 하죠. 이 아쉬운 부분을 또 기회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시다면 저희 QR코드 하단 보시고 입장하셔서 같이 매매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엔터테인먼트 안에서 필살기 종목도 꼽아주셨는데 기존 아티스트 활동 기반으로도 실적 이미 잘 나오고 있지만 4세대 신인 걸그룹에 대한 기대감이 또 어마어마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가 그만큼 또 신뢰로 증명해주고 있다라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또 전문가님이 꼽아오신 종목인 만큼 노란톡방 안에서 매수매도 타점 전문가님보다도 잘 잡아주실 분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타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주식오락관 1부의 필살기 종목 섹터까지 한번 낱낱이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내일장도 좀 불안하지 않은 빨간불을 켤 수 있도록 어떻게 또 공략하면 좋을지 포인트 한번 마지막으로 잡아볼까요? 지은 전문가님. 네, 내일도 이제 뭐 외국인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좀 대응 전략, 장중에 불안하게 매매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오시면 매매 즐겁게 하실 수 있게 도움 드릴 거고요. 진짜 한 3일만 빨리 오셨어도 코리아 FT 수익 여러분들 것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오늘이라도 입장하셔서 앞으로 코리아 FT 후속주들 정말 많습니다. 꼭 챙겨가셔서 여러분들 계좌 빵빵하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유정 전문가님은 어떻게 포인트 잡아주실까요? 사실 내일장 시장 어려워요. 내일 금요일이고 아우. 이게 뭐 솔직히 뭐 상방 그러네요. 하방 예측의 의미가 없습니다. 예측의 의미가 없고요. 다만 어떤 종목을 어떻게 선별하느냐, 어떤 타점에서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 타점 저희가 잡아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렵다. 하지만 함께 하면 된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런 종목별 옥석 가리기 무조건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주식오락관 1부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주식오락관 2부가 또 계속해서 함께 됩니다. 투자 가이드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드린 정보는 종목의 등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